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살짝 어둡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라든지 또 모멘텀으로 버텨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실적으로 시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네 분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현석 PB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은 부산으로 가는 날이네요. 이호석 P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9시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 예상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7조 5,24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9,075억 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석 PB가 SK 하이닉스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반도체 업종 이슈와 업황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같이 봐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매출액이 한 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284%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전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원화 강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33% 정도 줄어들 것으로 감소가 추정이 되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업황이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방향성에 집중할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메인 DC가 지금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저희 가격 차이가 굉장히 상단이라고 보이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방향을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에는 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호석 PB님. 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살짝 더 짚어드리면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한 38조 정도로 전년 대비 26%, 영업이익이 11조 정도로 전년 대비 137%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실적 상승은 결국은 디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 가격이 한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램 가격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설비 투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 이제 디램 3사들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수익성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설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도 디램 가격이 꾸준하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탑5 반도체 합산 캐펙스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5개사가 삼성전자, TSMC, 인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총 5개사인데요. 2020년 743불에서 이제 2021년 952억 불로 이제 굉장히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상 최대의 규모의 생산량에다가 현재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가격까지 계산을 한다면 올해 반도체 업종이 얻을 수 있는 과실 자체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 부장님께 살짝 여쭤보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방향성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측면으로 보나 올해 상반기 내내 좀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클까요, 부장님? 일단 이제 큰 그림은 당연히 위쪽인데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나왔지만 일단 조금 이제 제가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 한번 봤거든요. 근데 톤을 조금씩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좀 너무 기반영을 했다. 이런 좀 뉘앙스들의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올해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워낙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쉬어가는 그림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우상향하는 그림인데 일단 그 부분을 주가가 지난 12월 또 올해 1월 초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반영을 했죠.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 약간의 좀 트러블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미국의 기업들이 또 큰 폭으로 막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하이닉스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제 생각 구정 전까지는 좀 약간 좀 주가는 좀 슬로우하게 재미없게 흘러갈 것 같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또 다음이 있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그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주가는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럴 때 또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좋을 때 사야지 항상 흥분해서 좀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정 이후를 좀 대비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선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어제 컨퍼런스 콜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일단은 삼성이 뭐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석 PB 뭐 우리가 SK 하이닉스 얘기는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이쪽으로도 중소형주 내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종목에 대한 팁을 또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올 그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도 무시할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익 IPS와 테스가 있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내 주력 고객사들 같은 이 관련해서 이제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그 파운드리향 매출이 한 10% 이상으로 이제 추가돼서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CVD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이제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 소부장 관련주로서 이제 여기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가 최근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174단짜리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낸드 미세화 공정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향 장비도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갖추어지게 되어서 올해 한 해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주로는 원익 IPS와 테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장중에 실적이 공개가 되면 속보로 전해드리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오전 6시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 확인해 볼게요. 네, 매출액은 8조 4,733억 원, 영업이익은 1,432억 원의 이 영업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업황 부진에도 중장기 전지 그리고 분리막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SK이노베이션 어떤 분이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김현석 PB님.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이번 작년 4분기 실적 자체의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이제 그 시장의 좀 컨센서스를 좀 부합할 거라는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좀 후반으로 올수록 이제 약간 시장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천억대 후반에서 2천억대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좀 실적을 컨센서스에 하회할 거라는 리포트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유나 화학 쪽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3분기 대비해서 유가 자체가 좀 상승이 워낙 더뎠고요. 그쪽 관련된 이제 평가 손익이 반영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화학 부분에서 정기 보수건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유 쪽에서 그리고 화학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적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눈높이 자체는 좀 낮춰야 되는 게 사실인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시장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 지금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분이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나 그런 악영향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배터리 업체로서의 시장 평가가 좀 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 지나간 거는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좀 다가올 어떤 배터리 업체로서의 어떤 시장 평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4분기 실적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약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더뎌진다면 제 생각에 판단하시기에 좀 좋은 적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로서 좀 평가를 좀 기대를 해보자면 애초에 지금 워낙에 이제 캐파 증설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현대차 EGMP의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2차 전지를 공급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시장 평가를 받아온 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 되면서 이제 LG 화학의 한 30%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캐파를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이상까지도 앞으로서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저는 김민수 대표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LG화학과에 지금 소송이 있잖아요. 2월 10일로 ITC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상 합의 쪽으로 직접 언급까지 하셨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이슈가 또 어떻게 반영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서요. 네, 네. 총리가 이제 심판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중간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울 수도 있는 입장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진행 상황 이어지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굳이 얘기를 드리자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LG랑 SK보다 따로 떨어져 있는 삼성 SDI가 훨씬 더 모멘텀을 부각받지 않을까. 어제 말씀드렸던 EGMP 3차 수주만 잘 보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예, 선정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A랑 B랑 싸우는데 C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또 삼성 SDI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실적 예상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1조 9,011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406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우리가 실적에서 뭘 봐야 하는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대위아는 김민수 대표님이 봐주시겠어요? 네, 현대위아 보기 전에 잠깐 채팅방에서 반도체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는 요즘에 또 가장 뜨거운 게 SIC 전력 반도체죠. 네. 그와 함께 겐이라고 하는 또 반도체도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변화가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원익 QNC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대위아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 2017년도, 18년도가 실적에 상당한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월봉을 보게 되면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실적과 여러 가지 정상화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높여도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 1,9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1,000억대 이제 확장세로 다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EGMP 쪽에 열관리 시스템 압축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 당연히 큰 호재죠. 그와 함께 또 수소차 공기 압축기 관련된 쪽도 같이 이어지게 되면 한 2023년도부터 좀 더 빠른 확장세로 나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한 13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일단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요약은 그겁니다. 네. 예, 그 얘기를 너무 길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대위 외에 자동차 부품주에서 또 최근에 또 공부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만도가 잘 나가다 보니까 네. 만도 지주사가 있죠. 한라홀딩스 같은 그 경우. 예전에도 많이 짚어주셨죠. 네, 네. 한라가 또 건설사 한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자동차 모두 다 지주사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지주사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좀 작은 종목인데 TH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투싼에 처음으로 전기 배선 들어가다가 이제 브라질 쪽에서 법인이 좀 어떤 환차손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대형 SUV들이 어떤 매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정상화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싼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THN을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쪽에서는 원익 QNC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호텔신라인데요. 실적 예상치 보도록 할게요. 네, 매출액은 9,421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재확산과 하이난 면세점 추가 개점에 대한 영향 등으로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호텔신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이제 마지막 연부장님 차례인데 예전에 저희가 중국 소비주 얘기를 할 때 면세점보다는 화장품 쪽이 더 낫다라고 이런 말씀 해주셨던 거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 같이 또 풀어주시죠. 일단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제 입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한국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의료진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결국 이제 2주간 격리는 어느 시점에서 해지가 될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도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세점은 뭐 더 이상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주에 비해서 사실 면세점 주들이 굉장히 못 올랐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면세점 어떤 매출액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당국에서 좀 최근에 보면 그 하이난 면세점 같이 자국의 면세점 사업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주가에 충분히 지금 반영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면세점에 대해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시진핑 주석의 뭐 방안은 올해 좀 뭐 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뭐 한중 문화 교류 협력을 뭐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전화 통화도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올해 한 번 정도는 어느 시점에서는 뭐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면세점주들이 또 선봉에 서서 주가 한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그게 언제나를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좀 좀 지켜보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 뭐 중국 소비주가 되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의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면세점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주 내에서 한 종목 정도는 저는 포트에 편입을 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나중에 이런 이제 위쪽으로 오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도 뭐 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종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의류업체 중에서 F&F,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디스커버리 매출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고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그 디스커버리 매출이 지금 뭐 보니까 작년도 12월만 해도 한 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MLB라는 이제 브랜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모자라든가 신발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근데 이게 이미 중국 하이난 면세점에 좀 입점을 해 있는데, 물론 이제 국내 면세점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니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면 분명히 또 어느 정도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F&F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F가 의류주 내에서는 대장인가요, 부장님? 의료주 내에서 뭐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 네. 다른 업종들보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영업무역 정도고, 그리고는 뭐 F&F 정도가 센데, 원래 이 의료업종 전체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F&F가 가장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실적과 함께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